예, 민주당 미방위 간사 유승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의 공동기자회견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행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진선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경실련의 윤철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의 윤명 국장님 나오셨고요. 예, 진보네트워크의 이종회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고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김용원 국장님 오셨습니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에서 활동가로 계시는 장여경 선생님 그리고 오병일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지금 오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발언들이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리고 민병두 의원께서도 또 정무위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시기로 돼 있는데 지금 바쁜 회의 일정으로 지금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그리고 미방위의 유승희 의원 그리고 안행위의 이찬열 의원과 진선미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 시민모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억 건이 넘는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의해서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1,200만 명의 KT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KT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통신 3사와 금융기관 등에서 지금 개인정보 1,230만 건이 무려 1,230만 건이 중국을 경유해서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금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기업의 어떤 보안 대책 미비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개인정보 수집부터 감독 체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법, 제도적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 지금 만일화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지만 그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 사회의 기반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곧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 사회의 근본이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그리고 거래 이런 것들은 다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금관을 지금 해치고 있는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제가 미방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통신사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 기간 지정을 폐지해야 하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코리아 크레딧 뷰로와 이번 해킹 사건의 당사자인 KT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한 지금 본인 확인 기간입니다. 그런데 KCB와 KT가 연계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본인 확인 기간 역시 이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KT가 지난 2012년에도 아시다시피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아이핀이 수천 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게 숨겨져 있는 이 아이핀조차도 지금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기간의 개인정보 유출이 그래서 더 지금 현재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 확인 기간은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취향이라든지 감심사라든지 그런 정보를 다 포함합니다. 거기 보면은 뭐 닉네임을 넣어라, 뭘 넣어라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취약한 상황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커피 전문점에 가도 개인정보를 지금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본인 확인 정보가 이게 정보들이 딱 결합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 끔찍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고 이게 바이러스와 같아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떤 사건으로 터질지 진짜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트위터, 페이스북 등 그 회의 기업들은 굳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본인 확인 없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본인 확인 기간 지정을 폐지하고 인터넷에 불필요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원칙에 따라서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께서 안행위에서 또 개인정보 관련한 문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입니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수관기관이 결국은 안전행정부인데요.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석이죠. 개인적인 투표나 개인적인 선거의 그런 자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장관의 부재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사실 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안전행정부 상임위에서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물었을 때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된 TF를 꾸려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근본 대책까지 다 고민해 볼 것이다. 그리고 4월 중으로 정부의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행정위원회나 또 미방이나 또 정무위나 관련된 모든 부서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입법들이 4월 국회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황에서 KT라는 엄청난 또 다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드시 주먹구구식 대안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것에 가장 중요한 축이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심, 컨트롤타워의 제대로 된 역할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보다 근원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진보 네트워크의 이종회 대표께서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었는데요. 본인 확인기관에서 요번에 정보가 틀린 것도 해킹이 있었고 내부자 서행도 있었고요. 어떠한 형태로도 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제가 볼 땐 실제 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것조차도 앞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들고요. 근본적인 해결책만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핵심 키는 주민등록번호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새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없애고 일련 번호로 대체한다라는 형식으로 일단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과 이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 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강화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은 윤철한 경실련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윤철한 국장입니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아마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뭐 정부에서는 그래도 뭐 산업 활성화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근본적 대책보다는 단순히 뭐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킹 방지 대책 이런 것 좀 강화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해왔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저희가 좀 기자회견을 같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개최하게 된 거고요. 오늘 유명두 의원님께서 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금융 쪽 관련된 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과거 10년에 그 IMF가 터지고 금융지주 회사 내에 좀 인센티브를 줘서 좀 개인정보를 금융지주 회사 내 뭐 자회사 아니면 손자회사 각종 이런 수많은 금융기관끼리 그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법에서 허용해 줬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거래하지 않은 그 금융기관의 고객정보마저 유출되는 그런 그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신용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신용정보를 좀 더 각종 기관,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신용정보 조회사, 채권 출시 업체 이런 업체들끼리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정보와 관계없이 뭐 내가 통장을 만들 때도 꼭 해야 되고 뭐 직불카드를 할 때도 여전히 이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 수많은 업체와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일부 소비자들은 뭐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법원에서조차 뭐 기업이 잘못이 별로 없다라는 판례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문제는 이런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법원을 통해서 소송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불필요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같은 걸 도입해서 좀 실효적이고 또 그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강하게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융 관련 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또 대비책, 보완책을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은 우리 활동가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장혁영 선생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많은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안전행정부가 그 2월 달에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의 질책을 받고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했을 시점이 훨씬 지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안전행정위원회 그 청문회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그 자문단에서 자문단이라고 꾸려서 그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언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 안전행정부가 지금 열린 자세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닌데요. 계속되는 이 유출 사고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본질적인 대안을 한시바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종합적인 대책으로 일단은 그 금융지주 회사 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 금지라든지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통신사가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 확인 기간 지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등록 번호 체제 개편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을 더 강화하고 지위를 강화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대안까지도 오늘 시민단체에서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